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회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전남도 교육청 소관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환에 발맞춰 전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 전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정책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실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시는 김천옥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김천옥 부교육감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시 시정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보고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수석 전문의의 검토 보고 후 질의 답변과 계수 조정 의결하는 순위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회 부위원장님이신 무안 출신 나강국 의원입니다.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여수 출신 최백령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순천 출신 황근석 의원입니다. 해남 출신 조광영 의원입니다. 안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안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목포 출신 최원주 의원입니다. 공 출신 박성준 의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진 출신 최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출석 대상 공무원 중 박진수 노사 정책과장은 집단 교섭 대비 시도교육청 실무교섭 관계로 불참하고 김한철 행정과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불참한다고 사전에 완료하였으니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1항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인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천홍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시 시정 요구사항 조치 결과 보고 및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청 간부입니다. 조정자 정책국장입니다. 위경종 교육국장입니다. 김춘호 행정국장입니다. 박세종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성인 감사관입니다. 변윤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장입니다. 김태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범미경 혁신교육과장입니다. 정미라 안전복지과장입니다. 박진수 노사정책과장은 집단교섭 대비 시도교육청 실무교섭으로 윤양석 노사협력팀장이 대리 출석했습니다. 윤영섭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형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고광진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조영래 체육건강예술과장입니다. 김도진 총무과장입니다. 윤명식 예산과장입니다. 김한철 행정과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불출석하였습니다. 진현주 재정과장입니다. 김준수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 기관장입니다. 이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나영숙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성희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정혜자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오준경 목포공공도서관장입니다. 전만석 나주공공도서관장입니다. 김성희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최경화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선승원 광양평생교육관장입니다. 고재술 고흥평생교육관장입니다. 박영수 장성공공도서관장입니다. 김진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장입니다. 김갑수 목포교육장입니다. 김혜룡 여수교육장입니다. 이용덕 순천교육장입니다. 박윤자 나주교육장입니다. 정종혁 광양교육장입니다. 이숙 담양교육장입니다. 김선수 곡성교육장입니다. 김영훈 구례교육장입니다. 김정희 고흥교육장입니다. 전희 보성교육장입니다. 이현희 화순교육장입니다. 김성호 장흥교육장입니다. 최광희 강진교육장입니다. 조영천 해남교육장입니다. 김성애 영암교육장입니다. 김란 무안교육장입니다. 김완 한평교육장입니다. 김춘곤 영광교육장입니다. 김철주 장성교육장입니다. 서장필 완도교육장입니다. 이문포 진도교육장입니다. 김한관 신안교육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0년도 결산 시정요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시정요구 사항은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재고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1조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재고입니다. 2020년도 결산 결과 세입예산 현액은 4조 3,060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조 3,166억 원으로 106억 원의 초과 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 수입의 경우 연도 말에 교부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자산 수입 등 자체 수입의 경우 전년도 징수 및 수납 실적, 당해 연도 특수 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누락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조 불용액 과다 사업 적정 예산 편성입니다. 2020년도 불용액은 전년 대비 42%가 감소한 66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사업비 전액 불용 사업은 6건, 총 8억 4억 500만 원으로 사업 취소 및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불용된 것입니다. 인건비 지급 대상 변동, 시설비 낙찰 차액 등 다양한 재정 여건 변화로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지방교육 재정 조기 집행 추진 및 예비 결산 제도 시행과 재정 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쪽 다음 연도 2월 사업 최소화입니다. 2020년도 2월 사업은 총 88건에 1,598억 원이며 이 가운데 전액 2월 사업은 명시 2월 5건에 31억 원, 사고 2월 2건에 12억 원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2월 사업 최소화를 위해 2월 사업 관리 카드를 통해 2월 사업 집행 상황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집행 부진 사유를 사전에 점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조 예비비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방지입니다. 2020년도의 예비비 사용 결정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따라 예측이 어려운 긴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비대면 학습 지원금 사업 등 총 8건에 75억 원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11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 결정 전에 예비비 사용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비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조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0년도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17%로 저조한 편입니다.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사립학교의 전, 답, 임야 등 비수익성 자산 매입을 금지하여 학교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제고하고 현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행정실장 직무연수 등을 통해 안내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조 효율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는 성과보고서 작성입니다. 2020년도의 성과보고서는 19개의 성과 목표에 대한 75개의 성과 지표의 달성도를 측정하여 작성하였으며 26개의 지표에서 미달성이 발생하여 65.3%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이 지속되어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달성률이 전년 대비 14.2%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 승인 시 지적사항인 성과 측정 대상에서 교육지원청의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교육부의 성과계획서의 지침상 작성 대상 기관이 시도교육청 본청으로 되어 있어 교육지원청의 성과 측정 포함 가능 여부에 대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방안을 교육부로 건의하는 등 성과지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조 성인지사업 성과지표 개선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사업 성과지표 가운데 유치원 방과 후 과정반 학급 담당 여교사 비율 등 4개 지표의 경우 사업 수혜자 여성 비율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양성평등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양성평등 관련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성인지 사업 목표 및 지표에 대한 사전 검증을 사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0년도 결산 시정 요구 조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목적 지정 사업과 교육 재정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변동된 사항들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454억 원보다 295억 원이 증액된 4조 2,794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재원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 수입은 특별교부금 179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은 법정 전입금 등 4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이전 수입은 16억 원 증액, 자산 수입 등 자체 수입은 1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심리 정서 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회복 지원 특별교부금 등 목적 지정 사업에 53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 사업비 55억 원 등 주요 사업에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경기 변동 등 외부 여건에 취약한 지방교육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교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에 1,240억 원을 적립하여 재정 변동 대응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 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시설 사업 등 427억 원은 명시 이월하여 2022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청의 주요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천홍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기 전에 오늘 또 수고해 주실 의원님들을 추가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수 출신 민병대 의원입니다. 목포 출신 최성국 의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래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석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 제한 경위와 추경 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수석 전문위원 의견 중 20쪽 종합 검토 의견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 2,454억 원 대비 295억 원 증액된 4조 2,749억 원이고 기금 운용 계획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을 최초로 조성하는 등 1,2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지난 6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전 수입의 변동분을 계상하고 자산 수입, 금융자산 회수 등 자체 수입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심리 정서 결손 해소를 위해 교육회복 지원 목적 지정 사업을 반영하였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등 미래 교육 수요를 대비하기에 기금을 적립하는 등 재정 운용 후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 사항을 살펴보면 금해 추경에 계상된 성립전 예산 사업은 농사노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수능 방역 지원 등 총 23건에 107억 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회복 프로젝트 등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성립전 예산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성립전 예산이 과다할 경우에 의회의 심리 의결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되었더라도 모든 예산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해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학교 돌봄도 구축, 기설학교 수용시설 확충 등 총 18건에 465억 원입니다.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도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임에도 사업 추진을 못하고 감액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 및 감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취소나 미집행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명시 2월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에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긴급하게 제2회 추경시 편성한 태블릿 PC 학중 사업을 전액 명시 2월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불필요하게 명시 2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을 통한 감액으로 시급한 사업을 반영하는 등 우선순위 사업 선택에 대한 적정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년 4월 전라남도 교육청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재정 시행한 만큼 향후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으로 적립된 기금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백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수 출신 최백령 의원입니다. 8쪽 보니까 사립학교 법정 분담금 납부 효율 제고 방안 했는데요. 법정 분담금 지금 사립학교에서 어느 정도 지금 내고 있습니까? 네, 약 17% 정도 됩니다. 17%. 지금 많이 안 내는 데가 많이 있죠.
대체적으로 저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의 경우 사립학교들의 상황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들의 상황이 상당히 그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정 분담금의 그 납부 비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사립학교고 저 공립학교 교육 환경 차이가 얼마나 정도 납니까 지금? 법정 부담금의 비율은 낮습니다만 그 교육 재정으로 저희 지방교육 재정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 여건과 1인당 교육비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사실 없는 거 아니고 많이 있죠. 지금 환경 개선도 학교 학습권이랄지 환경 개선 같은 게 굉장히 지금 사립학교가 다 열악해요. 사립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계산 보조금으로 인건비와 기타 교육환경 개선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요, 내가 사립학교 가려고 가는 거 아니고 이 뺑돌이 돌리다 보니까 자기도 그 사립학교를 가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냐면 학습권이나 이 생활 학교 그 환경 개선이 안 돼갖고 굉장히 불편한, 솔직히 이야기하면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립학교 재단이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것도 좀 더 교육청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에 대한 그 교육 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재정계산 보조금 외에도 각종 특수 목적 사업에서 공사립을 차별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차별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립학교의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고요. 좀 더 면밀하게 지원에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이제 사립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지도 감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법정뿐만 이야기하지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 그쪽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남도 내 사립학교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자료 있으면 이따 좀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백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재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죠? 그럼 2020 회계년도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됐을 것으로 여기며 2021 회계년도 결산 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의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질의와 관련된 자료와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에게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전문위원님 최원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원주 의원입니다. 저는 위경정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유경정입니다. 네, 일단 이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하고 예. 저도 이제 제안할 게 좀 있어가지고요. 예. 예산안 101페이지 보시면 예. 그 학교 급식 관련해서 예. 지금 추경에 저탄소 학교 급식 실천 학교 80개교 해가지고 예산 올리셨는데요. 예.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그럼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께서 조금 이따 답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체육건강예술과장 조영래입니다. 네. 지금 이게 그 교육부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교육 회복으로 온 예산이거든요. 그 중에 3억 4,800 정도를 해서 83개 학교에 저탄소 그러니까 육식을 그 계란이라든가 어류를 제외한 육식을 가능한 한 줄이는 그런 그러면 식단을 레시피를 네, 개발하고 네. 만들고 그런 학교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실은 그 채식 급식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얘기신 됩니다. 거죠? 예, 예, 요즘은 또 이제 그게 또 그 학교 급식에서도 하나의 추세인 것 추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더라고요. 예, 예. 이제 축산을 함으로써 생기는 메탄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네, 줄여보고자 하는 일환으로 네,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예산이 한 두 가지 정도로 고민이 돼서 하나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채식 관련된 네, 예. 급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급식실 개선 관련해서도 지금 과장님 네, 얘기가 그렇습니다. 하시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급식실 개선 이후 이제 전남교육청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지금 근데 이게 예. 이제 제가 자료육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아마 중간에 뭔가 누락이 된 것 같긴 아니요, 한데. 아니요.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 네. 11월까지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네, 급식실 환경 개선에 관해서 그 지침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12월경에 교육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오면 내년에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만 상당 액수 조 단위의 그것을 즉 청으로 보낼 것 같아요. 급식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의 그 절차대로 저희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안전복지과에서 그 환경들을 안전복지과요?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요. 학교 급식실 환경을 뭐 노동 환경이라든지 또는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희가 뭐 요즘에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탄소 중립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채식 급식도 중요하지만 또 급식실에서 나오는 이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 문제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뭐 저기 네. 예, 퓨움 같은 것을 이런 위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게 이제 안전과 함께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궁금해서 한번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전남교육청은 고용노동부나 그다음에 교육부나 여기에서 계획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예산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지금 지금 계획 예산은 수립을 상당히 하시는 건가요? 아니 예산은 상당히 지금 본예산은 2020년에 본예산에도 상당히 네, 세워져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있고요. 지금. 예.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 도교육청 산하 학교에 들어서는 지하에 있는 학교 넣는 급식실은 거지만, 없습니다. 알고 근데 있습니다. 반지하 그거는. 몇 개가 네, 있는데요. 그런 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예. 일단 이제 전남 도교육청에서 세운 계획이 있으실 거고 네. 지금 교육부에서 그 예산이 내년에 넘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예. 다시 또 세우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예, 예. 그러면 일단 도교육청 관련한 계획은 조금 예산 편성 자료라든지 그런 예, 것들을 제출을 제출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예. 해주시고요. 예. 바로 위에 그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관련해서 네네. 그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이게 예산이 준 거는 감액된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다 초등돌봄 긴급돌봄이 교실인가요? 예, 예. 긴급돌봄 편성 3억 2천 정도를 감했는데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올해는 전남이 거의 등교를 매우 다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긴급돌봄 운영을 했을 긴급돌봄 때 그 되는데요?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데 예, 예.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돼서 이번에 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학교 돌봄터 구축 이거는 학교 돌봄터 구축 사업은 이제 사업을 설명드리자면은 학교는 장소를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특교로 받은 액수를 그 지자체에 주게 돼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한 군데도 군데도 신청 안 없습니다. 했죠? 예.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신청하는 율이 아주 적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게 이제 지금 저희 상임위 지금 같이 지금 예, 예산이 있는 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서울, 경기 몇 군데 학교 빼고는 전체적으로 이 관련된 예산을 그러니까 이걸 그 신청한 학교가 없다라고 알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예. 내년 예산도 이거 반영돼 있죠. 반영은 돼 있습니다. 3개 정도로 3실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학교 같은 경우는 이걸 추진할 가능성은 있으나 기존의 학교에는 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라는 건 어떤 학교 얘기하세요? 새로 개교하는 학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네. 그 고민은 네. 이게 전 대단히 비현실적으로 세워진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 돌봄 관련해서 지금 수요가 있는 데 비해서 공간이 없는 뭐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하자라는 제안이신데 결국에는 과밀된 학교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학교 유휴 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지금 그 돌봄 관련해서는 다 수용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저는 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세워진 건데 이런 예산을 왜 세웠을까 대단히 궁금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네네.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돌봄 자체가 학교보다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 얘기는 제가 거의 의회 들어와서 교육청 입장이라는 거 계속 듣고 있어서 네. 알고 있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 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 저는 이 문제는 돌봄 관련해서 주체가 어디냐 이런 게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결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서울하고 뭐 경기 몇 군데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평가도 없이 내년에 또 예산에 또 어쨌든 이제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반영이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전남교육청 예산은 아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황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돌봄과 관련해서 주체가 어디냐 이 문제예요.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공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결국은 과밀학교 여기는 거의 젊은 층들이 많이 삽니다.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도 들은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년에 학교를 보내야 돼요. 저희 그 목포에 백년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아이들 어떻게 케어할 건지에 대해서 부모님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학교 끝나고 나면 학원을 2개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도 그렇게 끝나고 나서도 부모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아이 도움 이걸 또 2시간을 쓰고요.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사업이냐, 어디 사업이냐, 부서가 어디냐, 요걸 따지기 이전에 결국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도교육청도 결국에는 보육은 우리 사업이 아니다라고 저는 고민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이들을 저는 함께 키워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 문제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모델도 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근데 이제 이게 돌봄이 결국에는 교육청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이제 좀 멈춰져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사업을 저는 제안을 하셔가지고 현실 가능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방식의 왜냐하면 실제 돌봄이 필요한 곳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저는 열어놓고 지자체랑 해서 고민을 하시든 방향을 좀 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전남교육청에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대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최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촘촘한 그 돌봄 체계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어떤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강화를 위해서 촘촘한 돌봄 체계의 강화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사실 돌봄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교육청의 역할이 최근에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본질적으로는 이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이제 담당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교육부의 이제 어떤 전반적인 요구에 의해서 사업
모든 시도교육청에 공통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제안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제 전체적으로 다 내년 예산도 다 내려왔을 거예요. 올해 사업에 대한 전혀 사업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또다시 예산에 반영되고 요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필요한 뭐 서울이나 경기나 필요한 그곳에 예산을 배정하는 거는 맞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국에 하는 건 저는 예산 낭비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부교육감님께서 좀 얘기를 중앙에 좀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필요한 게 있다면 교육부에 어떤 제도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 내년에 돌봄 관련돼서 도교육청에서 혹시 고민하는 사업, 이게 이제 학교 말고요. 혹시 있으시면 그것도 자료로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활동담에 조금 늦게 참석하신 우리 무안 출신 이혜자 의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이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안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우리 또 안도 이 섬 학교의 기반 투자 신설을 하는데 많은 예산 지원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보 학교 급식하고 안도수 실습성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전보 학교 급식 하고 우리 안도수 청해진호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께서 네, 설명하게 한번 네, 답변 드리는 담당 과장님 게 발언 나을 것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예술과장 조영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전보 학교 급식에 대해서 벌써 4년이 다 돼갑니다. 그렇죠. 네. 우리 과장님 여러 번 바뀌셨고 또 전복이 저희 안도가 주산지지만 완도, 신앙, 해남, 고흥, 진도 우리 전남 이 서남부권의 바다를 끼고 있는 데서 거의 다 지금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특히 우리 안도 지역은 지금도 그 전복 때문에 인구가 4만 8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10,000명 젊은이들이 전복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복 학교 급식에서 많은 요구를 했는데 질의할 때마다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담당자분들은 제거하고 하겠다 하는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4년차 들어섰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했습니까? 네, 본예산 18년에는 예산 편성이 됐어요. 예, 그 본예산 특별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한 59억 정도를 편성해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사님들이 많이 그 식단은 결정할 사항입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유도 얼마 예산 편성했다고요? 내년도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특교 2추 때 5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학교에 예, 있다. 그러니까 2학기 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한 달 남았는데 그러니까 2추가 그때 8월, 9월 정도 되는데요. 9월부터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상황은 파악을 못했고요. 2021년 상반기에는 약 3,600kg 정도를 3,600kg에 1억 7천 정도를 소비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상반기만요. 전복 사업이 8천억 1조로 하는데 1억 3천 해갖고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말하기 지금 뭐 통계로 그렇게 했다면 더 이하로 뭐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정도 됐다. 이것이 상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9억 정도를 편성해서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네. 2학기 때는 상당히 늘어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12월은 내물 방학인데 특식으로 전복을 지금 특식으로 제공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뭐 전복 또는 다른 것을 영양사님들께서 그러니까 결정할 59억이 전복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예산 편성된 거 아니에요? 예. 전 전복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다른 그 급식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정 어떤 식자재를 저희들이 제가 지정을 해서 특정 말씀드릴 수 식자재를 해주라는 게 아니라 예. 전복 왜 중요한 거니
우리가 학생 수라든가 그 지역 인구라든가 아무리 지금 인구를 늘리려고 뭐 뭡니까 우리 학생들 전학시킨 거 중산호촌 전학시키기 운동을 하든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살게 해서 그 아이들이 그 지역에 학교를 다니고 그래 그 지역이 계속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복을 학교 없이 넣어서 전복도 이들을 먹이고 전복을 생산하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지역이 계속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하게끔 해주라 이 말입니다. 저 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원론적으로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러나 다른 시군도 아마 그 특별식들 아마 그런데 저렇게 식자재는 있을 겁니다. 많은 그 양식을 해서 수산물을 이렇게 생산한 그것은 전복 단일 종목 외에는 크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맞춰주면 됩니다. 다른 특산물 쓰지 말한 게 아니에요. 상반기 때 1억 3천 해가지고 전복을 식자에 썼다면 웃을 일 아닙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식품비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해도 이걸 약속을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전라남도 교육감 약속하고 여기 또 그전 부교육감 약속하고 우리 지역에서 큰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식품비가 가면 전남도에서 지원한다면 뭐하는데 59억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그 특별시기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그 식품비 받는 것 말고 전복이 55에 편성돼도 이해를 하겠는데 네. 굳이 얼마 편성됐는지 지금 모른다잖아. 가장이 얼마 편성돼 있는지. 그 학교에 59억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복이 아니고 전체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특산품도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기 전복이 얼마 편성된지 모르고 있잖아 지금. 전복을 학교에서 영양사님들께서 결정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도 편성 안 된 거랑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뭘 편성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학교에서 선택을 하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택하면은 학교 전복 선택 하나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정확하게. 네. 계속 자료에는 전복을 넣었다 하는데 그럼 내년에도 하나도 안 넣어 있어요? 어떤 특정 식품을 얼마 하라 안 이렇게 넣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복에 대해서는. 그럼 이건 뭐예요? 전복 사회 현황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예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구입했던 현황입니다. 2020년까지 해갖고 2021 하반기 사용 계획 해가지고 천만 원, 1억 9천 한다 했는데 이거 맞은 자료예요.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는 맞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2021년 상반기 1억 7,200 정도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아니 저한테 이 준 자료는 맞냐고요? 네. 맞는 자료입니까? 예. 그러면 전복을 1년에 1억 이렇게 구매해갖고 뭔 도움이 됩니까? 에? 다른 식품도 그 정도 구매하고 남았는데 더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다른 식품 더 구매 많이 하잖아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맞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으로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네. 이걸 전복을 안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완도, 해남, 진도, 공, 신안, 진도, 바다를 끼고 있는데 다 전복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특정 지역으로만 그걸 국한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정확히 답을 해야죠. 전복 학교급식에 지금 적용 안 하고 있다고. 특정 어떤 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적용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못 합니다. 안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답변하고 갖다 놔을 걸 예. 가지고 왜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듣고. 네, 의원님, 이 전복 급식에 그 전복 사용을 권장하시는 의원님의 질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 거요? 네네. 그래도 안도가 인구가 안 줄고 4만 8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저는 지금 소안도 고등학교 폐교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요. 안도 고등학교에서 그쪽을 만든 것도 그쪽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있고 해야 섬도 유지되고 지역에 사는 거지. 그 방편으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전복을 학교 없이 넣어주면 섬 지역이 인구 유입을 떠나서 유지된다 이 말입니다.
전복 산업이 완도뿐만 아니라 우리 남쪽에 있는 전남의 남쪽에 있는 군에서의 지역에서의 그 주요 산업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요. 저도 사실 완도에서 어렸을 때 거주한 적도 있고 제 친인척들도 전복 산업에 종사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렵잖아요. 그 취지를 어가들이 충분히 어려우니까 이해를 하고요. 충분히 도움 줄 수 있잖아요. 네네. 이 앞으로 추경 때 얼마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예산 구조에 대해서 의원님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해하는데 저희가 이제 급식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일 품목으로 전복같이 많이 생산하는 전복이 수산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복을 별도의 예산으로 그 잡는다든지 8천억 1조 한 사업하고 어디 한 15, 20 한 그렇게 되면 수산물하고 똑같이 지급해가지고 특산품을 생산 맞겠습니까? 전남에서 생산되는 다른 품목들도 품목별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예산 구조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식 사업비 전체에서 전복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한 품목을 급식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이게 모든 게 그 개별 학교라든지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들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의원님의 처음에 그 취지를 반영해서 말씀하면 전복 소비가 59억이 세웠단 말을 거짓말이잖아요. 네, 전복 소비가 전체적으로 세운 거 늘도록 아닙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전복을 안 쓰면 하나도 안 세운단 말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제 말 틀립니까? 보는 말이?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을 저희가 세우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체 급식비 속에서 그러니까. 전복 소비가 좀 촉진되도록 그래갖고 뭐 1년에 1억 노력하겠습니다. 팔아줬다 했어.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다음은요. 완도 수산고 공동 실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모르고 계시죠? 부교육감님.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담당 과장이 일단 담당 과장님 나오시죠. 담당 과장님 발언 따라 나와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미래인적 과장 고항진입니다. 지금 우리 안도 수고 실습을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설령이 초과됐고 지금 운행하면 안 되고 지금 세월호 이후에 모든 배들이 설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경이라든가 이런 특히 여기에서 큰 배들은 그리고 특히 그 홀선 밑에가 지금 학생들이 거주한 공간이 있고 그 전부 다 지금 법에 어긋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공간이 다 홀선 우개에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런 어린 학생들 타는 배가 안 지키고 있다는 저는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관심을 주셔서 저희도 지금 완도 수고하고 그다음에 해수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안도 수고 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정해진 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년이 경과가 되어서 법정 그 시수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선으로 지금 현재 이런 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올해 부산에 예산 있는- 확보가 됐습니까? 예, 합의가 됐습니다. 얼마 예산 확보했어요? 지금 현재는 400억입니다. 400억. 예. 그 400억을 이렇게 의원님이 생각해 네, 주시면 말씀해 좋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예, 그 400억으로 신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그 한미로 거기가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 합니다. 예, 그 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청해준을 신조로 해주려 하니까 지금 여기 한미로 어디 소속이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미로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배를 신조를 하고 그 배를 안도 수고로 준다는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네, 그럼 벌써 이 배를 또 신조하는데 최하 몇 년 걸립니까? 4년 걸립니다. 4년 걸리죠. 네, 그럼 27년이 경과예요. 예. 그동안은 가면 저 4년 동안 어떤 배를 쓰고 있습니까? 안도는? 청해준호는? 그 배를 계속 씁니까? 예, 현재는 수선에서 쓰기로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야. 이 말을 엊그저께도 그 국회에서 윤재거 의원이 배가 빵꾸 난 배를 지금도 어린 고등학교 쓴다고 그렇게 질의했죠?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질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미로를 줘야지. 한미로 해양수산연수원에는 또 세 배를 지어줘. 이 3,000톤급 짓습니까? 여기는 또? 그렇습니까? 지금 1,000톤급이잖아요. 한미로가. 네, 그렇습니다. 그 배를 안도수고로 주고 한미로를 또 여기 이 연수원은 3,000톤급을 새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예산 부담 안 하죠. 지금 현재. 저희 돈보다는 예산 저는 그거에 미스가 있다 봅니다. 예, 그 절감 효과가 전에 있습니다. 청해전을 지을 때는 25%가 부담을 했어요. 그러죠. 예. 그랬을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근데 지금 이제 한미로 질 때는 도교육 부담하는 해수부하고 해양수산부 50도 50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도교육청하고 아니고요. 교육부하고 그러니까 해수부가. 교육부하고 해수부하고. 예, 그런데 교육부의 도는 5개 시도가 수단계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해수부 돈 많다니까 기획재정에서 승인 안 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수부 같이 하라고. 네.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것이 배 규모를 줄이더라도 1,000톤급을 요구했어요. 신조를 빨리 해가지고 이거 3,000톤이니까 4년 걸린다 이 말입니다. 이거 1,000톤급이면 2, 3년이면 줘요. 1, 2년이면.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이제 그 해수부하고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그 해수부의 입장은 앞으로 그 수단계 고등학교의 배를 그 시도별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증축한 것보다 전문성이 높은 해수부에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일괄하기로. 청해진호가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국에. 그래서 안도가 예. 모항이 되고 그러니까 그 아니, 모항을 청해진호가 중심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예, 5개 시도를 연합해서 전국의 안도가 저 운영하기로 시도 했습니다. 수산계 학교에 실습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주도, 인천, 포항, 청진으로 쓰고 있잖아요. 예, 원양도 그렇습니다. 나가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를 내가 이야기한 게 벌써 4년이 다 돼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설령이 지났어, 20년이.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은 자료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우리 위원장이 마이크 꺼버렸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태원님, 제가 질의 시간까지 다 썼습니다. 예, 이상에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우리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부교육관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찌 오늘 우리 또 최현주 의원님이나 이철호 의원님도 지금 급식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급식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기숙사가 몇 군데나 있는가요? 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 고등학교요. 국공립 사립 다 포함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에 90% 이상의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예. 그러시면은 혹시 부관님 여기 오신 부관님 네. 전남으로 오신 부임한 이후에 기숙사 급식 아침, 점심, 저녁이라 한 번이라도 같이 식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요?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시간을 못 냈습니다. 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숙사 생활하시는 학생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진짜 식사를 하죠. 근데 점심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공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하죠. 점심은요. 네. 그 아침, 저녁은 자부담이죠. 네, 아침 저녁은 자부담입니다. 그럼 자부담 식대비가 얼마씩입니까? 1인당? 일 1인당 급식비 단가가 약 3,000원 정도, 3,000원 내외입니다. 3,000원 학교 내외.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네,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답변 드린 사항 중에 의원님, 고등학교 현재 그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는 128개교입니다. 128개요. 네. 그럼 그 단가는요? 네, 급식비 단가는 약 3,000원 내외입니다. 3,000원. 그럼 이것이 아침, 점심, 저녁 다 똑같습니까? 1인당 하기 때문에. 그 식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그 식수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식수 인원이 적어질 경우에는 단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3,000원이라는 단가는 어째 적정하다 보신가요? 적다고 보신가요? 네, 방금 의원님 질문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3,000원이라는 급식 단가가 네네. 적정하냐, 많냐, 적냐 그 이야기죠.
네, 단가를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사항은 교육청 단독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청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 드리니까 지금 모든 물가나 이 재료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런 급식 단가도 연동제처럼 이렇게 조금씩 좀 차이가 있어야 되고 또 더 인상되게 되면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또 학부형들 또 의견도 또 수렴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기숙사에서 점심은 제가 거의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했기 때문에 저학년 급식을 위해서 거의 괜찮게 나와요. 학생들 말 들어보면. 근데 아침과 저녁은 아주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 학생들이 아침 저녁을 부실하다는 것은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고 또 어떤 기숙사 학생은 아침을 먹고 나거나 저녁 먹고 나거나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관리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은 무엇을 했냐 그 이야기죠. 왜 어린 학생들 입에서 이 이야기 나오냐 그 얘기죠. 그만큼 어린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부교육관님이 오신 일에 한 번도 안 가셨다도 문제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성장기 계통에 있는 학생들이. 근데 이런 것을 조금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학생들 설문조사를 하든 학부모들 설문조사를 하든 불시에 점검을 하든 간에 한번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네, 의원님 지적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심 오찬의 경우에 이제 무상급식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네. 정책적인 아침 저녁 지원이라든지 문제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 그 급식의 질에 대한 점검들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아침과 저녁에 그렇죠.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이제 그 점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별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개인별로 또 식사 습관도 또 다를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애들은 자기 습관대로 아침에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밥을 안 먹고 다른 걸 먹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학생들은 밥을 먹잖아요. 식사를. 근데 거기서 제공해주는 그 식사를 가지고는 영양실조 걸리고 배가 고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우리 부감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하든 불시 점검을 하든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 안 나오고 정말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좀 만들어주면 쓰겠다 그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은 우리 박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 출신 박선준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전남 교육청은 우리 정부에서 교육 분야 정부 혁신 우수 사례에서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라든지 전남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에서 대상과 장려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런 거는 여기 계신 우리 김천홍 부교육감이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신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좀 제가 오늘 또 약간 한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최현주 의원님 또 차명수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이 급식 관련 내용인데요. 학생의 먹거리가 상당 부분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좀 깜짝 놀랐던 게 이
탄소 중립에 이렇게 저탄소 학교 급식에 관한 내용까지 지금 전남 교육청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제가 어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에도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학교 우유급식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전남 교육청에서 올해 전남도와 협업을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초등학교는 무상으로 우유 급식을 하고 있고요. 240인 미만의 학생들에게는 중고등학교도 무상으로 우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그 내용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저탄소에 대한 학교 급식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현재 지금 우리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혹시 뭐 건강상의 이유로 유당 알레르기라든지 아니면 또 본인의 식품 기호에 따라서 비건, 채식주의자들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섭취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뭐 실태 파악이라든지 그런 현황 파악을 한 자료가 있을까요? 현재 조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 담당 과장께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육건강예술과장 조영래입니다. 그 학생들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그런 다만 그 유당 알러지라든가 또는 유제품에 대해서 안 먹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 그 민원은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원은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어떠한 뭐 대비라든지 대책은 지금 세워지죠?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데요. 물론 이 그 무상 우유 급식 자체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그 낙농 그 협회 쪽에서 그렇죠. 예, 그쪽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줄 때 명확하게 자기들이 구분을 합니다. 대체식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대체식으로 지급하기에 상당히 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회의 이후에 그 정확한 방금 말씀드렸던 것 건강상 이유라든지 아니면 자기 식품 기호 선호도에 따라서 채식주의자에 대한 학생에 대한 실태 파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전남도와 협의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비 지원하는 것은 낙농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어느 범위에서는 또 교육청이 그런 우유 제품이 아닌 학생들을 위해서는 또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장에서 우유를 먹지 않는 학생들 우유는 거의 버려지거나 아니면 영양사 선생님들이 뭐 집에 갈 때 가져가신다든지 상당히 좀 그런 현실과 맞지 않는 괴리가 좀 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영양사 선생님들도 그러한 대책들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또 초등학생들이 이 흰우유만 대하는 또 되게 반감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있는 현 저희 조례상으로도 저희가 그걸 확대 검토를 해본다 하면 가공우유라든지 그런 거를 지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조항으로 해서 99% 뭐 생유를 포함해야 된다. 그 조건 단지 1번 조항으로만 단순 해석을 해서 지금은 일선 학교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내용과 지금 실태 파악을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탄소 중립까지 저희가 식단을 준비하는 와중에 너무 우유는 제가 뭐 70년대 후반생입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우유 급식 세대입니다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런 좀 지적을 좀 받아들여서 좀 앞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자료 검토해 보시고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이 녹색 어머니의 교통봉사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거는 어떤 분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님. 네. 안전복지과장 정미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어렸을 때도 제가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학교를 다닐 때 나와서 이렇게 녹색 어머니라고 해서 학교 학생들의 이렇게 등하교를 좀 지원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이렇게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 자원봉사 형태로 이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네네. 자율적으로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은 조직된 게 초등학교 한 20%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써있기는 자율이라 하는데 네. 그 부모님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고 지금 뭐 당근마켓이란 거나요? 그런데 보면 대신 해줄 수 있는 알바를 찾는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를 봉사의 형태로 뭐 자율적으로 맡긴다 거기에 맡기고 또 저희 지금 현재 저희 공 같은 경우도 봐보면 지자체에게 도움을 의뢰를 하는데요. 노인 일자리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표현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는 이제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 저희 도서관 돌봄할 때 이런 학부모 도우미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일정 급여가 부담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걸까요? 그 부분은 네. 이제 제 성원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정 부분 나가는 네네. 걸로 알고 그러는 있습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도 배움터 지킴이라고 그래서 학교마다 교통안전 및 이제 학교 폭력 예방이라든가 해서 아침에 애들 등하교 할 때 지도해주는 배움터 지킴이가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녹색 어머니에는 지난번에 국회 국정질의사항에서도 나왔던 사항인데 맞습니다. 타시도 전국에서 저희하고 전라북도만 강제적으로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분들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되는 분들만 하고 있어서 그렇게 파악을 하신다고 확신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가 지금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오지는 드리는 이유는 않았는데 그 자율이라는 내용 안에 학부모님께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까지 20%고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교육청에서 그냥 대안을 제시를 해서 저희가 일자리 개념으로 그거를 대체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통안전 지도를 해주시는 분들도 사실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일선 학교에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학부모님들이 나오시는데 일정 부분 소득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 좀 더 편하게 학생들 안전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저희가 건의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이 얼마일지 한번 파악을 해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저희 예산의 범위다 하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봐 주시고 혹시나 만약에 그 비용을 지급을 하게 된다면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 한번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김천홍 부교육과 함께 한번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소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고요. 제가 부교육감님, 재임님은 10월 5일 날 부임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올해 뭐 언론에서도 나왔었고요. 여기 전남교육청 금평 조작에 관한 내용들 보고 받으셨습니까? 부임하신 이후로. 네,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크게 얼마 없어서 오늘 좀 질문을 좀 드릴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자료를 보고 받았고 또 언론에 나온 얘기도 받고 저희가 감사원에서 나와도 제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또 부교육감님께서는 향후 이렇게 전남
우리 교육의 또 미래를 또 책임지시고 또 함께 나가셔야 될 또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자 오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고위원께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받으신 다음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걸 개선해야겠다는 뭐 개선 방안이라든지 그런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금평 조작에 관련된 사안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밝혀진 사항이고요. 이와 관련된 전남교육청 내부 조치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인사는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의 공정성은 인사의 요소가 되는 금평이라든지 각종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정하고 또 절차적으로도 이 공정성은 내용의 공정성도 있지만 절차적 공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와 내용 모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그 인사의 공정성이 이루어질 때 우리 전남교육청의 경우에는 본청뿐만 아니라 지원청, 학교까지 굉장히 교육을 지원하는 조직들이 갖춰져 있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굉장히 흥을 가지고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파악을 해보고 다 느낀 점이 뭐냐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4조 원 이상의 예산을 다루는 우리 전남교육청의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너무 즉흥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100% 우리 전남교육청이 답을 듣고 그쪽을 대변한다 하더라도 이건 변론의 여지가 없는 게 앞으로 향후 대책을 시스템화 시켜서 어떤 감정의 개입 없이 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개선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보고는 받았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의 향후 대책 방안을 조속히 수립을 하셔서 제도권 안에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의 개선을 방향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좀 질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네, 전남교육청의 그 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꼭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은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향후 좀 꼭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간단히 다음 우리 최성국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금평 기준이 본토 교육청이나 또 일선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금평 기준이 다릅니까? 동일한 금평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저희들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 말고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이야기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희 본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네. 학교에 이제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교육청의 최근 여건이 굉장히 근무를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평상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약간의 우대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근무하면 아무래도 근무 시간이나 또 고생을 더 하니까 그 근무를 기피하는 경우 있어서 조금 더 배려를 해준다는 이야기시죠? 과거에는 이제 본청 중심의 우대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어떤 그 균형 있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본청뿐만 아니고 지역교육청, 학교까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교육지원청의 어떤 근무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인사상의 배려를 그쪽에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제가 계속 위원장으로서 질의할 수는 없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서면으로 좀 답변 좀 따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최성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포 출신 최성국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자 그린 스마트 스쿨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린 스마트 스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사립은 리모델링만 지원이 되고 있죠. 리모델링과 개축을 모두 저희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남에는 그 사립학교에 개축 사례가 없어요. 첫해 신청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요. 이 사업 자체가 단연도 사업이고 앞으로는 아니, 제가 열어놓고 핵심은 있습니다. 이겁니다. 교육부에서는 자 그
지금 봐보세요. 문태중학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육청에서는 언제든지 우리는 개축을 도와줄 용의가 있다. 왜냐하면 그 학교 56년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전체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은 리모델링하고 개축은 지향한다. 지금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번에 그걸 개정했습니다.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립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만 한다라고 한정하지 않고요. 그 열려져 있는 상태고. 현실은 안 그렇다니까요. 다만 차태는 또 저희가 그 선정할 때 그러니까 교육부 현재는 방침이 바뀌었습니까? 리모델링만 안 들어와 있는 바뀌었습니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방침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교육부 방침이 선택 가능하도록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선택한 학교도 바꿀 수가 있어요? 수정이 가능합니까? 근데 기존에 그 선택한 학교는 이미 시설 기획과 설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바꾸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바꾸기 어렵다고요? 이미 1년차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곳 말고요. 가선정된 곳 있지 않습니까? 전남도 교육청이 내년 사업으로. 지금 그 부분은 다시 과장님. 예, 담당 과장님이 네, 이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그린스마트 추진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진행은 제가 한 겁니다. 예, 침착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목포에 있는 문태중을 말씀하시는데요. 2022년 사업으로 저희가 기선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 선정 당시에는 교육부에서 사립학교를 개축은 허용하지 않고 리모델링으로만 한정을 해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22년 사원대 절차를 거쳤는데 불구하고 다시 개축 요건으로 변경 요구를 한다면 개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이 해당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진 설계나 구조 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어렵다고 했을 경우는 개축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학생 수나 기본적으로 시단위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내부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복합할 수 있는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가 개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콘크리트 건물의 기본 수명이 30년을 봅니다. 예? 자, 근데 학교가 60년이 된 학교가 있으면, 콘크리트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의원님, 저희가 이번에 선정할 때도 다 내진 성능 평가를 해서 기본적으로 구조의 안전 진단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전부 리모델링을 했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 안전 결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교육청의 방침이 사립학교는 리모델링밖에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리모델링으로 선정이 됐는데, 근데 지금 개축도 사립학교에 대해서 개축도 허용을 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차 가선정이 됐으니 2차 교육부하고 본격적인 협의 때는 개축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저희가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내진 성능 평가를 해서 개축 요건에 해당된다면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셔야 하는가요? 이 건축 허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행정과 소관인데요. 그 행정과장이 지금 코로나19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해서 혹시 행정국장님. 알겠습니다. 예. 그 부교육관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지금 상황을 개인적이 아니라 저희 지역구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하당에 모 지금 아파트가 지금 건설 중입니다. 네. 건축 허가가 났어요. 네. 그런데 큰 도로를 통과해서 시장을 통과해서 학교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 통학로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시도 우리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연히 아무 의견이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학교가 그런 곳이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이미 건설이 됐는데 민식이법 발의 이후로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이 확대되면서 당연히 학부모들은 통학로를 내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러면서 지자체는 아니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통학로 문제가 계속해서 이거 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청이 어차피 이제 아파트 들어설 때 협의를 하게 돼 있죠. 통학로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맞죠. 통학 편의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재성 의원님, 저 담당 과장님이 행정과장님 아니시더라도 답변할 수 있으신 분한테 답변하는 게 더 아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후에 불편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세밀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다라는 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향후에도 저희 지역에 또다시 이제 뭐 대규모 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만 이 경우에는 목포 간선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이고 제가 학부모라도 예를 들어 이 30m 도로 되는 대간선 도로를 아이들이 통학을 해서 학교를 보낸다라는 건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앞에 두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이 통학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정말 이렇게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지자체가 이걸 또 해결해야 되거나 사실은 의원들의 민원으로 엄청나게 이런 부분들이 쏟아집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청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세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존경하는 최성국 의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사실 통학구역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지역마다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지금 목포에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사태는 발생했는데 지금 면밀하게 검토해도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참 저도 황당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육청 재산 중에 일반 재산이 있죠. 여기서 일반 재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변 주실. 네, 재산이라는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된 재산이고요. 잡종재산, 과거에 잡종재산에 해당되는 재산. 잡종재산이 한 200억. 지금 현재 한 230억 정도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쓰고 있고 어떻게 활용합니까? 아니 수치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230억 정도가 되는데 본청하고 교육청 재산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는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예.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런 재산은 주로 폐교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도 일반 재산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폐교 부분들은 저희들이 폐교 전체적인 관리 계획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재산들은 대부라든가 매각이라든가 대부해주는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저희 지역 이제 지적도를 한번 떼봤어요. 지적도를 한번 떼봤는데, 이게 학교 재산이었어?라고 하는 땅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에 포함되는 재산들이겠죠. 근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되냐면 방치하거나 활용이 안 돼서 팻말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당연히 거기다가 뭘 하겠습니까? 주민들은 씨를 심겠죠. 이렇게 도시 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되는 곳들이 많아요. 네네. 또 일부는 보존 녹지 지역 혹은 장기 미집행 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계속해서 지역민과 함께 가는 이런 행정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잡종지들, 잡종 재산들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파악하시고 우리 폐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파악하시고 활용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쉼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나무를 조림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활용 계획들을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빨리빨리 매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도시기획이나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파악 좀 하십시오. 예, 매년 하고 있긴 한데 좀 더 세밀히 아니, 파악하도록 재산 하겠습니다. 재물대장을 파악하는 게 예, 아니라 예, 활용 그러겠습니다. 계획을 파악을 해주시라는 예,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폐교죠. 예, 그렇습니다. 폐교 하나 먼저 좀. 몇 분이나 남았습니까? 시간 쓰십시오. 예. 전남 도교육청의 폐교 원칙이 뭡니까? 폐교 활용 원칙이. 그러니까 종전에는 그냥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했었는데 올해 이제 올 4월부터는 저희 교육감님 오셔서 매각에서 본인들이 그 개인 사인이 매각에서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지역민들이 외에는 좀 매각하지 않고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돌려드리겠다. 자, 전체 182곳 중에 89곳이 방치되고 있고 이 중에 44개는 매각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종전 올 3월 이전 계획이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매각은 하지 않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희망을 하거나요. 예. 그 해당 시군의 그 지역구에 옛날에 있었던 주민들이 구성돼서 뭐 50% 이상이라든가 주민들이 어떤 희망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자, 뭐 있습니다. 공감 쉼터 만드시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아무튼 기본적인 원칙은 팔지 않겠다. 네.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팔더라도 개인한테는 매각하지 않겠다가 정확한 겁니까? 개인에게는 매각하지 않겠다는 거. 그게 정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팔기는 팝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에서 어떤 희망이 있으면 저희들 보존 가치가 좀 덜 있다고 생각하면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자체 활용을 그럼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자체 활용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전남 도교육청이 생활의 수호시와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와 협업해 가지고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사업을 올 6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 레소시 이렇게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지금 공감 쉼터로 추진하고 있는 여수라든가 이런 몇 군데 순천 지금 한 4군데 올해 추진했고요. 내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뭔 말이냐면 공감 쉼터 같은 이런 미만의 소규모 사업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생생내셔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도시 폐교, 혹은 활용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는 폐교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폐교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이니까 재작년에도 여쭤봤을 거예요. 생활의 수호시 사업과의 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활의 수호시 복합화를 전남도교육청이 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이걸 좀 바꾸시라는 겁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서요. 1억짜리 쉼터 만드는 4개 만드는 사업이 중요합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아까 SOC 사업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로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잘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중앙행정정부하고 매칭해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주도 사업이 생활의 수호시 사업이 없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차고 넘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살펴서 확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이 새로 오셨으니까요. 네. 특히 폐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말 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한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의 수호시 복합화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을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최성국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폐교를 그동안에 매각 위주로 해왔던 것을 지금은 이제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모토하에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지금부터 그다음 적극적으로 그 폐교의 그 주민과 함께 활용하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는 이제 곧 나타날 것으로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우리 최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수 출신 최병영 의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시설과장님 발언들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준수입니다. 예, 이제 131페이지 보니까요.
삭감이 한 520억 정도 되고 증액이 순증액이 한 720억 되네요. 그러죠? 보니까 유아초등학교 중등교육했을 때도 한 거의 한 14억 했고 학교 교육 여건 시설에서도 굉장히 많이 삭감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뭐 기타 거의 시설팀에서는 거의 삭감을 많이 했어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린 스마트 학교도 거의 뭐 몇십억 했고, 그거 뭐 행정기관 시설도 거의 삭감 거의 다 해버렸어요. 근데 특이한 거이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 거의 1240억을 갖다 증액했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이거? 그 기금을 왜 조성했죠? 지금 저희 그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이 경직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세입에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저희들 재정이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시설 사업을 꾸준히 투자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금을 조성해왔다가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을 한 것입니다. 아니 저거 시설 다른데 가칭 중학교 초등학교 같은데 가칭 와한 초등학교도 한 46억 거의 삭감 다 했고 중학교도 가칭 한국창의예술중학교도 4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했고 금천초등학교도 보니까 거의 33억 전부 삭감했어요. 예. 그런 기타 등등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이제 기금 1240억을 갖다가 이제 기금으로 집어넣어갖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삭감하고 플러스 720억을 더 기금에다 집어넣었어요. 예, 기존 사업들은 작년에 시행된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공사업계획 사전 검토라든지 또는 사전 기획들을 실시해야 된다. 이게 잠깐만요. 왜냐면요, 이 삭감한 거의 50% 넘게들 다 삭감했어요. 삭감한 거에. 그동안 작년에 예산 세웠을 때 전부 다 엉터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돈 이리 해놓고 124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해갖고 어디다 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금 내용 이따 서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이거 보니까 이런 주먹구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합니까? 시설팀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는 관련 규정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따라서 그 수행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사업 집행이 지연되는 그런 좀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린 스마트 학교도 거의 본게 한 230억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열심히 세워놓고 열심히 또 삭감을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른 건 안 하고 이거 쭉 훑어보니까 나 지금까지 다른 데 훑어봤는데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 네. 이 학교를 짓고 이런 학교 부대 시설을 설치해놓고 이리 삭감해놓고 교육 환경 개선 기금을 갖다 조성하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지금 기금 해갖고 어디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네, 존경하는 최병영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부교육감으로서 이제 시설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올해 특히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시설 사업의 어떤 진행 방식이 법률에 의해서 좀 바뀌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표준 공기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면 지금은
시설 사업의 설계 이전 단계인 그 시설 기획 단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시설 기획 단계가 과거보다도 수개월 더 소요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시설 사업 자체가 그 수요자 중심, 참여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된 데 따른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금년도에 특히 그 시설 사업 전반에 걸쳐서 집행률에 좀 차질이 있었고, 이 부분을 저희가 불용이라든지 이월을 하지 않고 작년에 그 제정된 교육시설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도 조례도 금년에 제정됐습니다.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을 설치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있기 때문에 그 법률과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내가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명시 이율이나 불용 처리할까봐 지금 기금 조성해갖고 지금 여기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일단 그 법률과 그 조례의 취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기금을 활용을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교육 재정 자체가 자체 수입이 없이 대부분 그 이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굉장히 그 취약하고 경기 변동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평탄화하는 작업으로서 기금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이 설립이나 이 증축 같은 거는 1년 전에 기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타당성 조사도 하고 기타 등등 안 합니까? 그렇고 어느 정도 예산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거의 보니까 뭐 50% 이상 전부 다 삭감시켜놨어요. 네, 의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 올해 특히 2021년도가 그러한 그 시설 사업이 어떤 전환점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도부터는 그런 그 시설 사업이 새로운 체계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집행률이 부진하거나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화산다 이 시설 관련된 건 내가 특별히 한 살펴볼 테니까 이 좀 신경 써서 좀 하세요. 지난번 이 앞에 나 예산위원회 했을 때도 이런 시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좀 이제 이런 거 좀 신경 쓰셔갖고 왜 전부 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삭감합니까 이거? 그동안 1년 동안 내 뭐 했다는 거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의원님 그 지적을 겸허히 저희가 수용하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에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내용 좀 갖다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민병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다른 내용들은 본예산 때 질문을 하기로 하겠고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3차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들을 보면은 뭐 아주 소액입니다만은 학생 심리 정서 치유 캠프라든가 중3 입학청 캠프라든가 이런 캠프가 좀 종종 보입니다. 이제 선생님들 연찬회도 좀 보이고요. 이런 캠프는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캠프에 예산을 집어넣는 것은 어떻게 앞으로 이 캠프를 어떻게 진행하겠다, 집단으로 수용을 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네, 어떻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차 추경의 특징은 이제 저희가 정리 추경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떤 그 교육 현장에서의 학습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그 교육 회복 프로젝트를 사업에 좀 많이 담았습니다. 의도는 알겠는데. 이 내용은 이제 교육부의 그 특교에 의해서 진행되는 내용들이고요. 특교 사업들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아니 예산을 물어본 게 아니라 네, 답변 드리면 그동안의 그 어떤 체험 활동이라든지 캠프는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그 예정된 부분들을 많이 그 실시하지 못했던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집단으로 해서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학생들 그 네, 체험학습의 알겠습니다. 일환으로 예.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남에 확진자가 나올 때 최근 한 달 동안 학생과 성인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그 고령자와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셔요? 뭐라고요?
전남 지역의 학생과 코로나19 확진자의 최근 한 달 동안 어떤 비율 혹시 통계 안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전국적인 상황을 봤을 때 학생들과 성인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지금 최근 한 달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그 코로나 전국 통계는 확진자 수가 44만 명 정도인데 전남의 경우는 4,376명입니다. 그중에 학생은 550명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자, 확진자 총수 중에 약 알겠습니다. 15%가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학교에서 집단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디 과에서 담당합니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담당 과장 나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예술과장 조영로입니다. 일단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인지를 하면은 매뉴얼에 의해서 모든 학생들을 전수 검사를 실시합니다. 네.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리고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자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를 특정해주면 그 학생들은 일단 자가격리로 들어가고 나머지 학생은 한 1, 2일 정도를 원격을 실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 번 더 검사해서 문제가 없을 때는 학교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인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죠. 어제 교육부에서는 상당히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부에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응을? 저희들은 이제 공문을 통해서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교육부 입장이 그렇고 집단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안내문 어떤 안내문을 보내는지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 안내문을. 지금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 또 행정직에 종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그 예방 접종률이 한 몇 97~8% 가량 됩니다. 97~8%. 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했던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학생들은 고3생들도 고3생까지는 한 94%. 고3생들은 이제 맞게 돼 있고요. 예. 그 아래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접종률을 공식적으로는 통계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는 한 20몇 %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의원들이 뭐 지난 몇 차례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몇 분이 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도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언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바뀐 점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 그 좋은 지적 때문에 어제도 저희들과 담당 도교육청 과장하고 제가 과장 영상으로 통해서 회의를 했고 앞으로 학교 방역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합동단속이라든가 합동 예방 대응팀들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되셨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논의는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합동 단속 같은 경우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합동 단속이 아니라 합동 대응입니다. 예. 합동 대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있을 것 같다는 얘기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이제 학원이나 이런 곳은 예방 접종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또 지자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그 대응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도청에서도 보건복지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대응하는 팀에서 이야기를 할 때 도교육청이 대응하는 것이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와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요. 그만큼 일선 학교라든가 또는 도교육청에서 대응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느슨하다라는 생각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부관님은? 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 방역과 관련해서는 도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주재하는. 글쎄요, 아니 저기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을 하자면 도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합니다. 긴밀하게 협력한 도청에서 주재하는 방역 관련 회의에는 저희가 계속 참석을 하고 있고요. 학교와 그다음에 학원 등 교육과 관련된 영역에서 어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청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보건소의 지휘 아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남의 경우에는 학생 감염률은 전국 시도에서도 가장 최저선으로 그동안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최근에 위드 코로나로 들어서면서 일부 이제 확산 사례가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방심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게 도교육청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방역 당국인 도와 저희 교육청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타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저희가 그 확산 차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다소 지금 저희 통계상으로는 소강 상태, 진정 상태로 들어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본청에서 지금 확진자 몇 명 나왔어요? 교육청에서는 9명 나왔습니다.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만큼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이 그만큼 느슨해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느슨해졌으면 학교 일선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 본청에서 확진자가 다수 나온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걸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송구스럽다는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걸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든가 또 내년 본 예산에 찾아볼 때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그 자세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캠프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3차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은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위드 코로나 때문에 하겠다라는 것은 있으나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기후코 3차 추경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실행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번 추경 예산에도 역시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린 거이고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집단 발병에 대응하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꼼꼼히 짜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병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질의 도중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성시 자료 요청해 주시기 좀 바랍니다. 그리고 네, 또 혹시 소통이 덜 되신 분들은 의원님 직접 찾아뵙고 민병대 의원님 같으신 분 찾아뵙고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이 다음 또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의한 후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대승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대상 공무원 중 이경종 교육국장이 학교 일상회복지원단 시도 부교육감 영상회의 대리 참석 관계로 오후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지역활동장이 조금 늦으신 우리 광양의 이영재 의원님 모셨습니다.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한평 출신 비례대표 김경자 의원님 모셨습니다.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전에 충분히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또 혹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도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것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의사일정 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권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나강국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을 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결권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나강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나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출 예산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강국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해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심의를 기울여 주신 김천홍 부교육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이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라남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